네, 우리가 왜 구조방정식 모형을 뭐 이렇게 구조방정식 모형과 관련된 교재를 보시면요, 구조방정식 모형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냐면 굉장히 뭐 이론적이다,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이론 베이스다. 한번 써볼까요? 뭐 이론 베이스다, 베이스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적 성격을 가진다, 확인적 성격.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책을 그냥 뭐 이렇게 쭉 훑어 보다 보면 그냥 이것들이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그냥 이게 뭐 중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냥 팍팍 넘어가죠. 그냥 책을 읽을 때는. 그런데 이제 같은 책을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진짜 통계적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한 번씩 보지 말고 그 하나의 책을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꼭 보세요. 한 세 번 정도는 처음에 이제 어 1독이라고 하죠. 초독. 초독하고 그다음에 2독하고 그다음에 3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초독할 때는 그냥 술술 보세요. 그냥 술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책을 볼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3독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 딱 그어 놓고 그 부분만 이제 굉장히 3독 정도 할 때는 다시 보시면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저자가 도대체 이런 설명을 왜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같은 책을 꼭 한 세 번 정도 이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른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저자와 다른 책의 저자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같고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뭐 소위 말해서 다수설이라는 게 있죠. 많은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일부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수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뭐 옳고 그름은 아니더라도 뭐 옳고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조금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은 그러니까 타당성이 높다, 타당성이 좀 낮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타당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나는 이 방법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교재나 강좌나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듣지 마시고 여러 개를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꼭 복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구조방정식 모형이 왜 이론적이다, 뭐 이론 베이스다, 뭐 확인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을 쓰는지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방정식을 다른 용어가 있죠. 뭐 비슷한 그 똑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공분산 구조 분석이라고 하죠. 공분산 구조 분석이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공분산 구조가 어떤 거냐면 공분산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행렬이기 때문에 행이 있고 이렇게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행이죠. 그 다음에 이게 열이 있어요. 열. 이게 이제 행렬 구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하나 더 있어야겠네. 5번 문항. 자, 뭐 요렇게 행렬 구조가 5개의 변수가 행렬 구조가 돼 있다라는 말은, 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분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분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분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분산. 그리고 나서 자,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에 들어가는 값들, 이걸 우리가 이제 상한 대각행렬이라고 하죠. 상한 대각행렬.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이 뭐냐면 하한 대각행렬이에요. 하한 대각행렬. 근데 값이 이게 같단 말이에요. 이게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지. 1과 2의 자, 이 부분 값과 1과 2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같아지고 이쪽으로 쭉 같아지니까 상한 대각행렬하고 하한 대각행렬은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개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로 하한 대각행렬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 대부분은 이제 요렇게 요런 삼각형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한 대각행렬의 구조로 공분산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행렬 구조의 표가 어떤 표를 많이 보셨죠? 실질적으로는 상관 행렬을 많이 보시는 거죠. 상관 행렬. 상관 행렬과 공분산 행렬의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이 뭡니까? 상관 행렬은 공분산 행렬이 보면 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값이 뭐 여러 가지예요. 막 여러 가지 값들이 막 들어가요.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 직관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공분산 행렬 값은 직관성이 떨어져요. 이게 딱 보면 몰라. 이게 이 뭡니까? 이 숫자를 딱 보면 느낌이 빡 와야 되거든요. 그걸 직관성이라 하는 거거든요. 한 방에 딱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분산 행렬은 직관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직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1이라는 기준을 딱 두는 거죠. 1이라는 기준을 딱 둬가지고 1에 근접하면 무조건 관계가 높은 거다. 그래서 1이라는 기준을 딱 둠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행렬은 1이라는 기준을 딱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1이 되는 거죠. 1이. 자, 그래가지고 1에 근접하면 이건 상관이 뭐 엄청나게 높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거죠. 표준화. 자,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나 상관 행렬은 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냥 공분산 행렬을 기준을 1로 잡았다. 그러면 상관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공분산 행렬로 이루어진 것을 분석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공분산 구조 분석이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제 R이나 뭐 에이모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구조 방식 모형 분석하려고 이렇게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코딩을 합니까? 그렇게 한 사람 아마 뭐 주변에 한번 100명 찾아보세요. 100명 다 그렇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로 데이터 쓰잖아요. 로 데이터. 그냥 1번 응답자, 2번 응답자, 3번 응답자 쭉 나와가지고 뭐 1번 문항에 뭐라고 3이라고 뭐 응답했다. 2번 문항에는 4라고 응답했다.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로 데이터잖아요. 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써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한다. 이제 요런 느낌일 때 우리가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분산 구조 분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분석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우 데이터를 쓰니까 구조 방식 모형을 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분산 행렬이 상관 행렬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 우리는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 R값 그죠? 이 R값과 뭐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공분산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분산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논문을 보다가 상관 행렬표가 나오네. 상관 행렬표는 인과관계 모형에서 무조건 나오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기술 통계에서 표준 편차 같은 게 나오네.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로우 데이터가 없어도 우리는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공분산 구조를 분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실시한 구조 방식 모형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다. 로우 데이터가 없어도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유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뭔 소리를 하려다가 이렇게 됐지? 그렇죠. 이론적 근거, 이론 베이스, 확인적 성격이 강하다. 요거 이야기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보다면 우리가 구조 방정식 모형이 뭐 공분산 구조 분석이다. 공분산 구조 분석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구조 방정식
뭐 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구조 방정식이 이 수학적인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하는 수학에서는 구조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 같은 말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연립 방정식. 예,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연립 방정식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1차 방정식스죠. 방정식스. 이게 뭡니까? 복수의 의미죠. 1차 방정식들이 여러 개 모인 거. 이게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차 방정식들이 여러 개 모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1차 방정식을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표현하냐면 y는 a 플러스 bx 뭐 이거 오차도 하나 붙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가 y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이 상수와 이 계수가 자, 이게 계수죠, 계수. 계수가 지금 구해졌단 말이에요. 구해졌음. 구해졌음. 자, 구해졌다라는 말은 이미 검증 완료되었음. 검증 끝났다는 말은 벌써 논문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벌써 뭐 일반화됐고 뭐 벌써 이론화돼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무슨 뭐 학위를 땄고 아니면 학회 등재됐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벌써 선행연구로 이론화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1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것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은 y1에 영향을 미치더라. x2도 y1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그런데 y1은 자, y2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x1은 다시 y2에 영향을 미치더라. x2는 y2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이런 선행연구, 자,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각각의 논문에서 이런 것들이 벌써 이론화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y1은 자, a 플러스 b1 x1 플러스 뭐 s 이렇게 나왔겠죠. 자, 요거는 y1은 자, a 플러스 자, 요것도 a1, 요거는 a2가 되겠죠. a2 b2 x2 플러스 se 요것도 1, 2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거는 y2는 a3 플러스 b3 y1 플러스 se 3 정도 되겠죠. 자, 요거는 y2는 자, a4 플러스 b4 x1 플러스 se 뭐 4 정도 되겠죠. 요거는 y2는 a5 플러스 b5 x2 플러스 se 5 정도 되겠죠. 자, 이런 1차 방정식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로 이제 모여서 하나의 방정식을 구성을 해서 구조 방정식이 됐다라는 것은 벌써 이런 것들은 선행연구에서 벌써 이론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냥 하나의 모형을 만든 거죠. 자, 이거를 모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이 자, y에 영향을 미치네. y1에 영향을 미치네. 자, x2도 y1에 영향을 미치네. y1은 y2에 영향을 미치네. 자, 그런데 x1은 y2에 영향을 미치네. x2는 y2에 영향을 미치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딱 구조 방정식 모형이 된 거잖아요. 구조적인 관계가 됐잖아요. 이게 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요 방정식에 의해서 요게 나왔고, 요 방정식에 의해서 요게 나왔고, 요 방정식에 의해서 자, 요게 나왔고, 요 방정식에 의해서 요게 나왔고, 요 방정식에 의해서 요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이게 선행연구에서 다 검증된 것들 연역적으로 추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한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론 베이스다. 확인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가설검정 모델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이론적 근거를 잘 제시를 해야 되겠구나. 선행연구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